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지금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그다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미일 정상회담이 뭐 단순한 이벤트일 수도 있지만 정말 지금 중차대한 상황이거든요. 중국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가 달려있는, 중국의 이 미국의 동맹국들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가 달려있는 정말 중요한 정상회담이었기 때문에 세계가 많은 주목을 하고 있었고, 이게 미국 시간으로는 16일이지만요. 한국 시간, 뭐 일본하고 한국의 시간이 똑같죠?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17일 오전,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이 공동선언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뭐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뭐 새로운 시대를 위한 미국과 일본 간의 글로벌 파트너십, 요런 제목으로 지금 공동선언이 나왔죠. 사실 이 공동선언을 우리가 왜 보냐면 이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이라는 게 정말 그 정상회담의 성격이나 의제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요게 나왔으면, 이 공동선언문이 나왔으면 그 뒤로는 뭐 국립묘지 방문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산업 현장 시찰이라든가 요런 자질구레한 이벤트들이 남아 있는 거지, 사실 정상회담의 핵심은 다 여기 들어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영어로 돼 있기는 한데요. 뭐 한번 볼까요? 뭐 어렵진 않은데.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 국제법, 다원주의, 그리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체제라는 얘기들이죠. 다 지금 중국을 까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이거를 다 어기고 있잖아요. 걔들 프리덤 없죠? 자유롭지도 않고. 휴먼 라이츠, 밑에서도 얘기하겠지만 홍콩이나 위구르 문제, 그다음에 대만까지 거론이 됐거든요. 이 얘기는 이 휴먼 라이츠, 인권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정말 못하고 있다. 지도 국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뭉쳐서 이 중국의 반인권적인 행동, 반민주주의적인 행동을 우리가 나서서 제지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상당히 엄청 세요. 논지가. 그래서 인도 퍼시픽 리전이라 그래가지고 인도 퍼시픽 체제, 인도 태평양 체제라고 우리가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지금 쿼드라는 형태로 발현이 된 거고, 사실은 이 인도 태평양 체제, 뭐 인도 태평양 질서, 요 구상 자체는 과거 2007년에 우리 잊을만 하면 등장하시는 아베 신조 총리께서 만드신 겁니다. 요게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큰 호응은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뭐 나쁘지도 않았고요. 당시에 뭐 정말 거대한 악이 있어서, 지금처럼 뭐 중국이라는 공공의 적이 있어서 그거를 미국의 동맹국들이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그 구상 하에 뭉쳐서 중국에 대항해야 된다. 이런 니즈가 그 당시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구호로 그치고 말았는데, 중국이 부상하고 시진핑 시대 들어와서 1대1로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터지면서 미국과 본격적으로 대결을 하고 있죠. 그런 새로운 시대 위에서 얘기하는 뉴 에라가 열리면서 지금 이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관짝을 부수고 나온 겁니다. 드디어 이 아베 총리의 10년 존버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말이 존버지 밑밥을 엄청 열심히 깔고 다닌 거죠. 그래서 쿼드라든가 인도 태평양 전략을 얘기할 때 일본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도 일정 부분 한국이 인도 태평양 구상, 쿼드 이런 거에 참여하는 거를 조금 망설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야기가 좀 샜는데요. 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볼까요? 결국엔 중국 견제입니다. 전방위적으로 공조를 하는 미국과 일본, 52년 만에 정상회담 그 공동성명에서 대만을 거론했다는 거예요. 52년 만에. 그러니까 중국은 이 대만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를 되게 막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죠.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은 하나의 중국이라 그래서, 야, 대만하고 우리는 같은 나라야. 대만 저건 나라도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 놀아주지 마라고 국제사회에 엄청나게 요구를 하고 다니고 있죠. 실제로 그 요구가 많은 부분 먹혀들기도 해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도 대만하고는 아예 외교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죠. 뭐 다른 뭐 문화 대표부라든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대표부라든가 뭐 이런 게 와 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국교 수립, 그러니까 대사급 관계는 맺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대서관이 없다는 소리죠. 특히나 지금 중국의 경제 침탈, 기술 침탈, 그리고 중국이 말이 많잖아요. 뭐 해킹, 백도어, 특히 화웨이나 샤오미 같은 것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G나 반도체 부분에서 기술 협력, 미국과 일본의 기술 협력. 이게 중요한 게 이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 1위를 떠받치고 있는 게 반도체인데, 만약에 미국이 반도체는 국가 안보와 직결이 돼 있다고 해서 이 반도체 공장을 갖다가 미국 국내에 유치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혹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조금은 중국과는 조금 가까운 것 같아. 못 믿겠어. 일본하고 조금 일본 니네랑 우리 미국하고 기술 제휴를 해서 우리 동맹국들만의 기술 체제, 그 반도체 체제를 만들자. 뭐 그러니까 가치 사슬이라 그러죠. 밸류 체인을 만들자.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조금 곤란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상당히 많이 곤란할 수도 있는 그런 공동 성명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한일 관계도 이제 당연히 올랐겠죠. 왜냐하면 뭐 일본어로는 니치베간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미 한 관계라 그러고 우리나라는 한미일 동맹, 뭐 한미일 관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이 삼각 동맹이라는 게 동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과 동맹이고 한국이 미국과 동맹이기 때문에 한국 3단 논법 같은 거죠. 한국과 일본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뿐이지.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동맹이 있는 거지. 한국과 일본이 직접적인 군사 동맹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하고 3자 대면을 했을 때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지만 일본은 우리의 동맹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례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뭐 그 자리에서 이해한다 그 정도까지 얘기했던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뭐 미국의 표현대로라면은 참 지금 한일 관계 상황이 가슴 아프다라는 표현까지 가슴이 찢어진다라는 표현까지 쓰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기껏 키워놨더니 일본하고 한국을 완전 미국 주도의 질서 속에서 키워놓은 거거든요. 미국이 많은 부분 어떻게 보면 손해를 봐가면서 키워놨는데 이 키워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써먹으려고 키워놓은 거거든요. 근데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써먹질 못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한일 관계를 성공적으로 봉합을 하는 게 급선무인데 이 과정에서 일본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은 뭐 조금 침해당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위안부 문제라든가 우리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라든가 이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미국이 야 한국 니들은 과거 일본이 뭐 위안부 합의도 해줬고 사과도 막 한일협정이나 이런 거에 니들 청구권 포기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화해 좀 해라. 라고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일 관계가 의지에 오르냐 안 오르냐도 우리나라에서 되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결론은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정말 그냥 간략하게 한 문장으로만 언급이 돼요. 이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중요하고 개선해야 된다. 뭐그 정도로만. 그러니까 앞으로 뭐 밀실에서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트럼프 시대에 비해서 이 바이든 시대에는 한일 관계에 미국이 개입할 여지가 크다. 그렇게 되면 한일의 과거사 문제라든가 지금 뭐 수출 규제, 수출 통제 문제라든가 요런 문제들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든 봉합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근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어땠어요? 그걸 어떻게든 봉합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잘못돼 버린 거잖아요.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잖아요. 그런 마음 아픈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이번에는 아마 되게 신중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게 제 예측입니다. 핵심은 하여튼 중국 견제고요. 그래서 중국도 오늘 막 엄청나게 반발을 했어요. 뭐 이거 아시아에서 저기 중국을 왕따시키려는 거 아니냐. 아시아 체제를 흔들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기도 했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북한 핵 문제죠. 북한 핵을 어떻게 포기하게 할 거냐? 제재할 거냐? 아니면 북한 핵 포기 방식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CVID와 FFVD라는 그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CVID가 조금 더 센 거예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 그러니까 뭐 그 재처리 시설 뭐 원자로 이런 것까지 싹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숴버린 거를 IAEA 같은 국제기구에서 들어가 가지고 시찰을 하고 계속해서 뭐 CCTV도 달고 감시도 하는 거죠. 근데 FFVD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비핵화예요. 그러니까 원자로나 재처리 시설까지는 부수지는 못한다는 거. 그거는 비가역적인 것까지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완화된 표현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 들어서 CVID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북한하고 조금 타협을 보는 과정에서 FFVD라는 개념이 나왔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도 이거를 따르는 게 아니냐 FFVD를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지금 들 수도 있게끔 하는 그런 공동성명이 또 나왔어요. CVID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북핵 문제에서도 어떻게 될지
그것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겠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 다음 달 중으로 또 미국을 방문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은 난망하지만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곧 열릴 텐데 그 과정에서도 분명히 한일 관계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중국과 관련된 얘기가 당연히 나올 텐데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함께 생각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만약 미국 편에 서기에는 우리가 많은 부분 경제적인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고요. 그렇다고 중국의 편에 서자니 그건 안 될 말이죠. 이미 우리는 중국과는 완전히 체제가 다르고 오히려 우리와 체제를 함께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상당히 지금 곤란한 과거에는 뭐 정미경중이라 그래서 아니 그쵸 정미경중이라 그래서 정치 쪽은 미국, 안보 쪽은 미국의, 경제 쪽은 중국의 이런 좀 중립적인 태도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선택의 순간,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지금 외교부 공무원들도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여튼 세 줄로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 지금 미국과 일본 간의 정상회담이 열렸고 그에 따른 공동성명이 발표가 되었다. 두 번째, 공동성명의 핵심 내용은 결국에는 중국 때리기, 중국 제재, 중국을 봉쇄하는 쪽으로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뭐 그 안에는 환경 문제, 인권 문제, 법치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섞여 있지만 하여튼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때리는 그런 가치 동맹이다. 그런 거를 강조하는 공동성명이 등장했다. 그다음에 끝으로는 이 미일 정상회담의 결과가 한일 관계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한일 관계가 어떻게 풀려나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세 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